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덧붙인다. 원룸으로 가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 둥그렇게 세워져 있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의 장판 바닥에 혈액이 말라붙어 있다.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됐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2년 뒤면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한반에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를 담아내지 못한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들을 읽어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사실 대학 때 주말을 포함해서 이제 서너 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절망감 같은 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작년에 응급실로 이제 들어온 자살 시도자가 이제 20대 여자분이 작년에 4,600명 정도 되고, 네, 20대 남자분이 1,700명 정도 돼서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았대요. 그리고 사망 원인을 보면 20대가 51%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뭐 이대남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생이나 이런 계층을 이렇게 과다 대표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대주다 보니까 이런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은 청년의 일부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담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셨던 청년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분명 중요한 청년 담론의 한 축인데 다른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미래 세대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또 언론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혹은 기자들이 잘 가지 않는 저기 지방 시골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나 또 성소수자 청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 등 사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모습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언론이 잘 귀를 기울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대한 매체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와 대학 전공의 관련성을 찾는 유튜브 콘텐츠 촬영. 기후변화 청년 단체가 대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것들은 잘 다뤄지지 않고 어디 드러눕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부시거나 그런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기자님들이 와서 취재를 해주시고, 결국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20여 개 청년 단체가 발표한 청년 시국 선언. 나는 이대남, 이대녀가 아니라 한국GM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태훈입니다. 지난 보건설거 결과를 두고서 이 남자 이대녀라는 틀로 나누고 청년을 분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는 세대론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세대론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 시대의 모순은 세대가 아닌 불안정 노동자, 차별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하지만 이 선언을 다룬 언론사는 8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성 언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청년 미디어도 있습니다. 청년 의제라는 것들은 사실 엄청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만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져와서 하게 되니까 기사 언론과 확실히 일단 아이템부터가 다르고 다루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기사가 그 기자님 머릿속에 쓰여져 있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기를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의 말씀을 저희의 방향대로 맞추기보다는 다시 이제 당사자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다시 이제 틀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모두가 청년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좀 더 다양한 청년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는가 좀 궁금한데요. 이거를 저희가 청년 기자들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종합 일간지 기자는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아니라 사실상 40대 이상의 관리자들이다.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부터 세부 내용까지 지시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보도의 방향은 4050 관리자들의 시각이 투영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방송 기자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터지는 발생 뉴스를 커버하는 것도 벅차다. 그래서 청년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고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작 청년 관련 이슈를 보도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방향에 맞춰서 그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20대 젊은 기자들을 뭐 팀에 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야 네가 젊은 기자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의 의견이 기사에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젊은 기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체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걸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젊은 기자니까 한번 기사 써봐 이것으로는 아무리 뭐 연령대가 어리다고 해서 그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한 기자가 다 짊어지고 기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